하잖아요. 정식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웨스트 라이브 시즌2 첫 방송 2024년 12월 2일 토요일 밤 9시에 여러분과 함께 주식, 투자, 암호화폐 또 경제 전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또 제 생각을 또 전달을 드리고 여러분들은 또 재미있게 들으시고 하루에 최소한 한 가지씩만 가져가신다 그래도 투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9시 7분이 되었으니까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주제는 더본 코리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민감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더본 코리아랑 아무런 관련이 없고 우호적인 얘기를 할 입장도 아니고 나쁜 이야기만 좀 부정적인 이야기만 할 입장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마치 이제 어떤 의뢰를 받았다고 하면 더본 코리아에 대해서 냉정하게 좀 분석을 해주세요라고 했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드리는 이제 말씀들이 제가 드릴 수 있는 키웨스트의 의견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 브랜드를 프랜차이즈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분석을 해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전 직장이 이제 아모레퍼시픽하고 이니스프리였던 거는 다 알고 계실 거고 많은 분들이 그때 저희가 또 원래 아모레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혀 하지 않았던 회사였는데 저희가 프랜차이즈 초반부터 진짜 맨바닥부터 준비를 해서 그리고 심지어 제조업체였는데 유통을 하기 시작했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 저는 고객 관리 전반에 대한 거를 제가 만든 사람이고 회원카드 1번 회원카드를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사업의 본질에 대해서 그래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제 지식을 또 바탕으로 해서 분석을 다각도로 좀 해드리도록 하죠. 자, 브랜드별 국내 직가맹점 포수 현황. 이 자료는 여러분들도 다 보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보여드릴까요? 이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더본 코리아라고 입력만 하시면 최근에 상장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내용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다 읽어보시긴 좀 힘드실 거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또 제가 오늘 드리는 설명에 많이 집어 넣어 놓았다. 자, 네, 일단 제자리에서 사실 이게 보이긴 보이는데 잠깐만요. 그래도 첫 방송이니까 인사는 좀 해야지. 근데 제가 이제 저도 나이가 좀 노안이 와가지고 조그만 글씨가 다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시는 분 이름이 첫 분부터 제대로 읽어드려야 되는데 꺼울님 같긴 한데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보은김님 안녕하세요. 대박나리님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돈봉님 안녕하세요. 스타워즈 안녕하세요. 나는야 허허님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자, 다시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요, 왼쪽 줄에 있는 요게 24년 상반기 점포수고요. 맨 오른쪽 21년하고만 비교해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백다방이 1594개죠. 지금 상반기 6월 말 기준 숫자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971개였어요. 그러니까 한 몇 개야? 거의 600개, 580개 정도 증가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홍콩 반점이 288개인데 269개에서 증가했으니까 뭐 19개 정도 늘은 거죠. 그다음에 역전우동이 149개에서 202개. 뭐 팬데믹 기간을 겪은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 50개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식당은 줄었어요. 112개에서 93개로 줄었고요. 한심포차는 135개에서 111개로 감소했습니다. 롤링 파스타는 저도 지나가다 매장만 봤는데 스파게티 가게죠. 파스타
이제 3개에서 126개로 증가를 조금 했고요. 백보이 피자는 저는 사실 한 번도 못 먹어봤습니다. 근데 사실 피자라는 음식이 어떤 업체별로 맛을 현격하게 다르게 해주는 게 또 쉽지가 않은 아이템 중에 하나긴 해요. 백보이 피자 230개, 이게 이제 언제야? 22년도 말에 거의 97개, 100개 좀 돌파를 하고 싶었는데 아쉽게 못했을 것 같아요. 보통 회사들은 저걸 상징적으로 100호점 돌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아쉽게 이제 달렸는데 그 실패한 것 같고, 실패라고 표현하기보다 좀 도달하지 못했다. 23년도에 202개. 그 다음에 이제 작년 대비해서는 지금 뭐 한 28개 정도 증가를 하긴 했죠. 그래서 아쉽게 여기 이제 합계는 안 나와 있는데 증가한 브랜드도 있고 감소한 브랜드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거는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죠? 생각보다 21년하고 비교했을 때 백보이 피자라는 어떤 신규 브랜드의 증가, 그 다음에 뭐 연돈 볼카츠, 좀 말이 많지만 34개 정도 지금 매장이 있긴 있고, 근데 연돈 볼카츠는 시작하자마자 그 말이 좀 비판의 대상이 되는 22년도 폐업이 11개가 있고 23년도 폐업이 또 23개가 있고, 좀 그런 면이 좀 있죠. 볼카츠는 저도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볼카츠를 저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재구매는 좀 쉽지 않겠다, 그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매장, 원래 있던 매장의 증가도 그렇게 많지 않고 신규 브랜드가 좀 탁월하고 출중한 브랜드가 있어가지고 매출을 견인할 만한 그런 브랜드는 좀 눈에 띄진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프랜차이즈 진출 현황인데요. 지금 이제 142개 정도 있어요. 직영점 7개, 가맹점 142개. 그런데 제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좀 안다 그랬잖아요. 이게 또 음식이기 때문에 만들어야 되거든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좋은 게 뭐냐면 인테리어는 비록 다를 수 있지만 판매하는 제품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 브랜드의 어떤 아이덴티티나 이런 것들이 유지할 수 있는 면이 좋은데, 장점이 있는데, 이 음식을 만드는 거는 똑같이 만드는 것 같지만 이거는 제 사견도 좀 가미돼 있는 거니까 제가 홍콩 반점에서 느끼는 게 백종원 대표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홍콩 반점이 매장마다 맛이 좀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다는 게 뭐 예를 들면 볶음밥인데 볶음밥이 완전 다르다 이런 느낌보다는 같은 볶음밥인데, 특히 제가 느끼기에는 그 볶음밥을 먹으면 짬뽕 국물을 주시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먹었던 짬뽕 국물 맛은 조금 사실 오묘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 뒤에 이제 사진하고 보여드릴 텐데, 이건 뭐지? 이게 웃음이 나왔어요. 웃음이. 이거는 우리 뭐 영화 대사 같은 거로 얘기하면 이거는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니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주신 거는 되게 감사한데, 그때 제가 한식을 미국 출장 거의 3주 이상 갔다 올 때 마지막쯤에 먹은 거라 한식을 이제 먹고 싶어갖고 먹은 건데 좋았어요. 가격도 나름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근데 이 짬뽕 국물의 이 맛은 뭐지? 제가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여러분들한테 말로 표현을 최대한 근접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식당에서 그런 느낌이었구나, 약간. 그러니까 나쁘다 좋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온고잉 스튜디오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142개인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좀 보면 미국이 좀 숫자가 많고 그래요. 뭐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베트남이 4개밖에 안 되는 이유가 또 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되게 핵심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기업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거지, 키웨스트는 이런 것까지 다 꼼꼼하게 보는구나를 보여드리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아모레퍼시픽 2000년도 입사를 했을 때 전체 이제 임원들 경영회의 자료를
저하고 저희 선배님 두 분이 한 30군데에서 자료를 한 50군데 되겠구나. 자료를 받아서 그걸 하나로 모아서 출력도 해서 준비도 해드리고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제가 보고하는 게 처음 맡은 게 뭐였냐면 일일 실적 이제 보고하는 그런 게 있었고 전사에 띄우는 거 그거 말고 한 달에 한 번 이거를 보고를 했어야 됐어요. 뭐냐면 불량 채권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제 기억으로 그 당시에 아모레퍼시픽 불량 채권이 6억 원 정도 있었거든요. 뭐 충청도 어디에 어느 뭐 대리점 거기 뭐 5천만 원. 근데 매달 똑같은 거 이게 처리가 안 되니까 왜? 제가 입사하기 전에 이게 나온 거니까 제가 뭐 선배님들한테 여쭤봤거든요. 제가 그 대리점 직접 한번 찾아가서 볼까요? 그랬더니 갈 필요 없어. 이미 문 닫고 돈만 못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가 간다고 달라지지 않아. 뭐 이런 거죠. 여기 보면 이건 이제 뭐 새마을 식당 A점이 망할 때 서로 돈을 주고 받아야 하는데 계산하고 1,200만 원 정도 그 더본 코리아가 못 받은 거예요. 그런 게 쭉 있는 거고. 그리고 D사, E사, F사, G사라고 왜 표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이유가 있나 봐요. 뭐 법적인 이슈가 있든 뭐 사실 뭐 50만 원, 30만 원이 법적인 이슈는 아닐 것 같은데 뭔가 노출하기가 좀 그랬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놨고 이거는 뭐 그렇게 많진 않아. 근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자, 당사의 장기 미회수 채권 매출 채권 제가 그 담당했던 건 비슷한 거야. 자, 100만 원이니까 100만 1000만 억 15억 3천이에요. 자, 베트남 백종원 스키친 그러니까 백종원 어퍼스트로피 S 백종원의 부엌 빈콤 동코이점 제가 가봤던 건물일 거야. 빈콤이라는 데가 베트남의 그 유명한 이제 건물 이름이 많고 그 통신사 이름일 거예요. 근데 여기에 1억 2,800만 원이 남았다는 거는 여기에 직영점이면 미회수 매출채권이라고 기재를 안 하겠죠. 가맹점이었을 거야 아마. 가맹점이 아니면 최소한 우리가 그 에이전트식으로 계약을 했든지. 그래서 하여튼 잘 안 됐겠죠. 그러니까 돈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1억 2,800. 그 다음에 베트남 봉가라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이 백종원 저 더본코리아에 리뚜종점이라는데 8,400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뭔가 영업이 잘 안 됐으니까 망했겠죠. 캐나다 홍콩 반점 토론토 노스 욕점. 토론토는 캐나다 이제 수도고 저도 가본 적이 있지만 한인들도 많이 살고 아시안 뭐 멕시칸 인도 중국 많이 살아요. 그런데 망했다. 조금 제가 퀘스천 마크가 있고 태국도 망했어요. 봉가 방콕 수쿰빗점 5,600 지속적으로 회수 중에 있음. 찔끔찔끔 받고 있다 이 말이죠. 호주 홍콩 반점 멜버른점 멜버른도 제가 가봐서 알아요. 멜버른이 중국 사람이 엄청 많아요. 멜버른 제가 아주 좋아하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보스턴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보스턴하고 가장 비슷하게 생긴 도시가 멜버른이었어요. 느낌이 전체적인 느낌이 3,300만 원인데 지속적으로 회수 중에 있다. 어쨌든 자, 이 돈은 제가 봤을 때는 제 경험상 제가 그래서 어떻게 처리했냐면 아무로 있을 때 위에 보고를 드렸어요. 임원한테. 아니 이 매출채권 6억 원은 맨날 제가 보고하는데 제가 사실 감사팀에 한번 끌려갔다 왔거든요. 호출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6억 원 채권 어떻게 회수할 거냐고 그래서 아니 이거 내가 입사하기 전에 발생한 불량 채권인데 제가 직접 가서 회수를 하려고 그래도 다 대리점이 문 닫고 한 상태인데 어떻게 회수를 합니까 이거를. 제가 역으로 건의를 드렸어요. 그 감사팀 갔다 오고 나서. 그래서 우리 그때가 제가 시판 전략팀이라는 데 있었는데 팀장님하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어요. 이 6억 원은 그냥 회계상으로 부실채권 그 정리하고 비용 그냥 처리해서 0으로 만들고 손실 처리를 하는 게 낫지. 이걸 뭐 6억을 계속 들고 가야 되냐. 그래서 제가 신입사원인데 건의해가지고 그 6억을 다 제로로 떨었어요. 여기도 그렇게 할 확률이 높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15억을 손해봤으니까 더본코리아가 위험하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아, 해외 사업이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있다를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지표도 된다는 거예요. 왜? 해외에서 오픈하는 매장들은 물론 더본코리아는 이렇게 답변할걸요. 팬데믹 기간에 어려웠다. 그러면 저는 이런 논리로 답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모든 매장이 망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가맹점 142개가 다 문 닫았으면 내가 그 말을 어그리 할게요.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해외 프랜차이즈를 나가면 가장 번화한 상권에 가장 큰 쇼핑몰 같은 데 입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망했다는 거는 별로 좋은 시그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상반기 이거 잘 보시면 지금 더본코리아가 이제 그 6일 날 미국 대선 날짜랑 결과 나오는 날하고 똑같이 상장하는데 날짜도 기가 막히게 잡았어. 그러니까. 자, 매출액은 약간 늘었어요. 작년 상반기보다. 얼마냐면 이게 1,900억 원이 2,200억 원이에요. 100만 1,000만억이니까. 자, 영업이익을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더본코리아가 상장을 해야 되잖아요. 매출은 조금밖에 안 늘었는데 최근 연도를 보면 다음 장에 나오지만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추세였단 말이에요. 당기순이익하고. 그런데 여기는 거의 50% 이상 증가했어요. 영업이익이. 여기에 제가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당기순이익도 괜찮이 좋아 보이죠. 자, 우리가 회계라는 거는 2024년 하반기 마무리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수치는 우리가 숫자를 보통 마사지한다고 표현돼요. 마사지한다는 거는 없던 숫자를 완전히 뭐 만들어내는 거는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고 그건 진짜 나쁜 마사지고 이런 거죠. 상반기에 예를 들면 어떤 거래처에 뭐 우리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6월 30일까지 지급을 안 하면 상반기 영업이익은 좋아지겠죠. 비용을 덜 쓴 걸로 되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마사지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24년 하반기까지 마무리하면 영업이익률은 23년도에 6.2%였으니까 이거보다 조금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비슷하거나 드라마틱하게 확 오르지 않을 거다. 단기 순이익률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5.1%였죠. 올해 만약에 이제 이게 딱 곱하기 2를 할 수는 없어요. 시즈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4,100억 원이었는데 만약에 올해 이제 이거 곱하기 2 하면은 4,400억 원 되죠. 그렇다 하더라도 규모의 경제 효과를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은 한 5.1% 정도 될 거다. 자, 요건 제가 이제 별도로 숫자를 넣어서 정리한 겁니다. 추이를 보면 21년도에는 매출은 1,941억 원이었는데 영업이익률 10%, 순이익률이 이제 6% 정도 됐어요. 근데 어떻게 되죠? 23년도에 매출이 4,100억 원이 됐는데 영업이익률은 급격하게 나빠졌어요. 아니 뭐 더본코리아는 뭐 투자했다 뭐 했다 얘기하겠지. 인건비가 많이 오르고 어쩌고 저쩌고 뭐 하겠지. 근데 순이익률이 이렇게 떨어졌다. 이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매출이 지금 한두 푼 는 게 아니고 2천억 원짜리가 더블이 됐잖아요. 근데 영업이익률하고 순이익률이 반토막이 나면 어떻게 돼요? 순이익률은 반토막은 아니니까 뭐 순이익률 기준으로 나쁘지 않다고 볼게요. 뭐 그렇게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네. 조금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좋은 포인트는 뭐냐면 이 회사가 부채가 좀 적은 편이에요. 현재 이제 24년 상반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자산은 2,271억 원이에요. 자산은 뭐 갖고 있는 공장, 빌딩, 그다음에 직영점 매장 뭐 이런 거 다 포함이죠, 그죠? 근데 부채는 798억 원이니까 부채 비율이 35%니까 괜찮아요. 왜 괜찮냐? 만약에 이 회사가 오늘 다 청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2,200억을 팔아가지고 800억 원 갚으면 1,400억 원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는 괜찮은데 제가 밑에 이제 정리한 코멘트를 적어놨어요. 해외 산업이 이익이 얼마나 나나 이렇게 봤더니 142개 매장이라 그랬잖아요. 24년도가 지금 1.7억 정도 남았어요. 순이익이. 23년도에 1.4억. 22년도 마이너스였어요. 21년도는 2억 남았어요. 그러면 홍콩 반점만 보면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에서 48개 매장이 있대요. 근데 142개 매장을 운영하고 직영점도 아니야. 직영점으로 운영했을 때는 직접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순이익이 이렇게 안 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가맹점으로 운영을 했는데 142개 운영했는데 1억 7천 남으면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제가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그 명함을 오늘 다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그 상장 관련된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이제 공모주 청약 받은 게 300만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주식이 상장되는 게 11월 6일이 되면 284만 5,200만 주가 상장이 되고 34,000원이 지금 공모가예요. 그럼 이제 34,000원에 상장을 하면 딱 34,000원에 있진 않아요. 뭐 45,000원 될 수도 있고 뭐 24,000원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런데 34,000원이 유지됐다고 가정했을 때 967억 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주식이 유통 물량이 풀리면 1,400만 주가 되거든요. 이게 저는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4,900억 원이에요. 이 회사가. 그리고 전체 발행한 주식을 그 정관에 나와 있는 대로 총 원래 이제 발행한 주식 수가 있거든요. 그게 1억 주란 말이야. 그게 만약에 다 풀리면 34,000원 기준으로는 3조 4천억 원짜리 회사라고, 이 회사가 지금. 자, 그리고 발행 재비용 내역 알려드릴게요. 이건 다 모르셔도 되는데 이 신주 발행할 때 돈이 들어요. 이게 48억 원이에요. 발행 분담금, 등록세, 교육세 이건 얼마 안 내. 뭐 600만 원, 120만 원. 신규 상장 수수료 이건 뭐 거래소에 내는지 2,780만 원. 상장 예비 심사 수수료 1,000만 원. 기타 비용 뭐 법무법인에 뭐 자문 받고 이런 거 있잖아. 회계법인에 뭐 이런 거 해서 한 50억 원 정도 들어요.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한국투자신탁증권하고 NH투자증권하고 수수료를 이번에 상장하면서 얼마를 받냐. 한국투자는 기타 수수료가 좀 이상한 게 있더라고. 30% 주관 사기 때문에 좀 성과 인센티브 같은 거 주는 것 같은데 이게 룰이 있어요. 이건 몇 프로, 1% 이런 식으로 3.8%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다음 장이 있나? 아, 이거 빼놨구나 내가. 그래서 여기 보면 한국투자증권은 35억 원을 버는 거예요. 그냥. 이거 버는 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NH투자증권 얼마 벌어요? 13억 7천 벌어요. NH투자증권은 조금 내가 마음이 좀 약해지긴 한다. 왜냐하면 저희 퀘스트 77 이제 회사 사무실이 여의도 그 파크원 타워 1 빌딩에 있는데 그 파크원 타워 1 빌딩 소유주가 NH투자증권이고 그 빨간 건물 2개 있거든요. 그 중에 조금 낮은 게 낮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엄청 높은 빌딩이지. 파크원 타워 1이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높으니까. 저희 사무실은 그 빌딩에 있고 그 옆에 파크원 타워 2 빨간 기둥 조금 낮은 거 현대백화점 옆에 거기를 이제 NH투자증권이 다 쓰거든. 그래서 마음이 조금 약해지긴 하는데 어쨌든 둘이 상장시켰다. 자,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실 거는 상장이라는 것도 일종의 비즈니스구나. 증권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알고는 계셨겠죠. 증권사에서 상장시키고 하면 돈을 벌겠지. 근데 얼마만큼 벌지? 그거에 대한 답은 오늘 제가 좀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버는구나. 뭐 사람에 따라서는.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고 제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자, 생각보다 증권사가 돈을 자, 퀴즈 댓글 좀 달아주세요. 상장 시 증권사가 생각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것 같다. 아니면 뭐 별로 못 버는 것 같다. 답변 좀 해주세요. 금방 갔다 올게요.
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말을 조금 빨리 한 것 같은데 혹시라도 말씀이 너무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빠른 것 같다, 이렇게 댓글창에다가 이렇게 의견이나 이런 거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반영해서 이렇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버는구나. 그러니까 인수 수수료하고 성과 수수료는 그 정해진 룰대로 받는데 한국투자에서 14억 6천만 원을 더 받은 거예요. 왜 더 받았어요? 상장 주관사니까. 둘이 공동으로 하는데 그 둘이 같이 하더라도 더 메인이 있다는 거야. 메인이 이제 한국투자증권이기 때문에 둘이 이제, 그러니까 이번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이번에 더본코리아 상장이 잘한 일이든 잘못한 일이든 뭐 어쩌고저쩌고 다 떠나서 한국투자증권이 이번에 상장을 시키는 메인 역할을 했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생각보다 많이 벌지 않을까가 아니고, 보은님 답을 좀 잘해주세요. 뭐냐면 지금 일단 상장시키는 데만 이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투자증권은 35억 원을 이제 받아야 돼요. 받겠죠 곧. NH투자증권은 13억 7천만 원을 받겠죠. 이게 생각보다 많이 받는 것 같은가, 상장시켜주는 대가로, 아니면 생각보다 좀 적게 받는 것 같은데, 그걸 제가 여쭤본 거라니까. 근데 많이 벌지 않을까 하면은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제가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 의견은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증권사도 규모들이 있기 때문에 상장할 때 이렇게 받는 거를 비난할 수는 없는데, 제가 비난하고 싶은 부분은 꼭 더본코리아가 아니라도 이 상장하는 것 자체가 증권사에서는 제조사로 비유하면 새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 경제활동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들이는 건 좋은데, 이 상장할 때 받는 기본적인 수수료랑 일종의 기타가 자문료 같은 걸 수 있거든요. 컨설팅비 비슷할 수 있죠, 상장을 함에 있어서. 그래서 NH투자증권에는 안 준 거예요. 한국투자에만 준 거야, 14억 6천만 원을. 그런데 이런 그 한국투자증권이나 NH투자증권 입장에서 35억 원 벌고 13억 7천만 원 버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적합한 기업이 아닌데 상장에 있어서 상장을 무분별하게 시킴으로 인해서 이렇게 돈을 버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 부분을 아주 쉽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불량식품은 불량식품 팔아서 돈 벌지 말란 말이야, 이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지. 불량식품 먹으면 배탈 나고 배 아픈데 식중독 걸리고 그런 주식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수가, 다우 나스닥은 잘 가는데 혼자 마이너스잖아요, 지금 몇 년째. 자, 그리고 이 가격을 예측하는 비교를 할 때 기업을 단계별로 필터를 하거든요. 이게 제가 4단계만 갖고 온 거야. 1, 2, 3단계는 훨씬 많은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저는 이 회사들이 최종 선정된 게 CJ 시푸드, 대상, 풀무원, 신세계푸드인데 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왜 들었냐면, 이건 언론에서도 좀 비판하더라고요. 이 더본코리아는 거의 85% 이상 비중이 거의 대부분 프랜차이즈 사업 모델로 굴러간 운영되는 회사인데, CJ 시푸드는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 그죠? 대상도 마찬가지예요. 제품을 만들어서 뭐 대상에서 주로 못 팔아. 뭐 정정원 뭐 이런 브랜드 제품 팔고 이러잖아. 뭐야 청정원에서 뭘 만들어? 뭐 그 우리 뭐라고 해야 되나? 무슨 뭐 기름, 그렇지. 우리 계란 후라이할 때 해먹는 어떤 기름도 팔고 뭐 조미료도 팔고. 물론 이제 더본코리아도 그런 걸 할 수는 있겠지 앞으로. 그런 것도 좀 비슷한 것도 만들고 있고. 그리고 풀무원도 좀 그런 종합식품 그냥 기업에 가깝죠. 뭐 이런 데들이 요즘 뭐 조그맣게 뭐 커피 프랜차이즈 하고 이런 것도 한두 개 있지만, 그 회사들은 프랜차이즈가 메인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신세계 푸드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 필터를 할 때 어떤 명분을 갖고 계속 여기 주석에 적힌 대로 걸러내요.
좋다 이거야. 근데 이 회사를 최종해서 거르고 비교할 대상을 적합하게 보다 보니까 최소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교촌 F&B가 우리 교촌 치킨이야. 그 100% 거의 프랜차이즈잖아요. 그런데나 그 다음에 또 얘기 나오는 데가 어디 있었냐면 여긴 빠졌네. 그 뒤에 주가 나오는데 삼립 그러니까 그 파리바게뜨 회사 뭐 그런 데 정도는 그래도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었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다고요. 자, 주가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더본코리아 상장되는 주식은 액면가 500원짜리예요.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액면가 여기 CJ 시푸드 보면 500원이죠. 500원. 그러면 얘 실제 주가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곱하기 10을 하셔야 돼요. 10. 3,170원이 아니고 31,700원짜리 주식이라고 동등하게 이제 동일하게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얘는 그래도 얘를 왜 넣었냐 제가 보면 얘는 주가가 그렇게 안 빠진 느낌이 나거든. 그래서 얘를 좀 집어넣은 것 같고 10년치 주가예요. 대상 봅시다. 대상은 액면가가 1,000원이니까 액면가 5,000원하고 비교해 주려면 곱하기 5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23,300원에 곱하기 5를 하면 10만원이죠. 대상은 10만원짜리 주식이에요. 근데 대상도 빠지긴 했는데 다른 거보단 그렇게 많이는 안 빠졌거든. 그나마. 그래서 얘를 좀 넣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어. 풀무원. 얘도 그렇게 많이 안 빠진 것처럼 보이는데 하여튼 500원이죠. 액면가. 그럼 풀무원도 10만원짜리 주식이에요. 신세계푸드. 신세계푸드 얼마인지 보세요. 25만원이었어. 25만원. 10년 전에 2014년에. 이건 뭐 약간 작전 같은 게 좀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얼마야? 34,650원이잖아요. 얘는 5,000원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34,000원짜리야. 그러니까 자, 근데 여기서 비교해 드릴게. 신세계푸드는 액면가 5,000원짜리인데 34,650원이죠. 근데 11월 6일 날 더본코리아가 상장이 되면 34,000원에 시작을 할 거예요. 시가는. 그런데 더본코리아는 액면가가 5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본코리아는 얼마짜리 주식이다? 34만 원짜리 주식이라고요. 근데 34만 원짜리 주식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비싸게 느끼고 안 좋아할 테니까 액면가 500원으로 해서 34,000원으로 상장하는 거예요. 액면가가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액면가가 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저는 근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 가격에 대해서 다르게 보이는 효과를 주니까. 자, 제가 아까 언급드린 SPC 삼립 이게 뭐야? 파리바게뜨 그 회사잖아요. 얘가 야 이거 10분의 1 토막 났네. 41만 5천 원이었어 최고가가. 2014년 10년 전에. 지금 얼마야? 만약에 어떤 투자자가 있었다. 그런데 SPC 삼립 파리바게뜨 잘 나가네 이래가지고 2014년에 만약에 10억 원을 투자했으면 지금 얼마 남아 있는 거야? 지금 한 1억 한 몇백 남았겠네. 1억 몇천 남았겠네. 그렇다고 더본코리아가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뒤에 또 설명이 있어요. 자, 교촌 F&B, 교촌 치킨 우리가 아는. 자, 38,950원이 최고가였어요. 10년 동안 주가를 보면 얘는 근데 10년이 안 됐으니까 2020년 격이 나와 있죠. 얘도 지금 얼마야? 얘 액면가 500원이에요. 그럼 교촌 F&B도 10만 원짜리 주식이에요. 자,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는 약간 아나운서 톤으로 한번 비슷하게 읽어볼까요? 백 대표는 자신이 보유한 879만 2,850주 상장 후 지분율 60.8% 중 615만 4,995주 상장 후 42.6%는 2년 6개월 동안 팔지 않겠다는 보호 예수를 설정했지만 사랑했지만 자 263만 7,855주
상장 후는 이게 18.2% 정도 비율이 될 거라는 거죠. 보호 예수 기간을 상장한 후에 6개월로 설정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뉴스에 요 내용이 나와 있는 데가 있고 안 나온 데가 있더라고요. 상장 후 6개월이 지나면 백 대표가 260만 주는 매각을 해서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다. In my pocket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모가 34,000원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만약에 백종원 대표가 다 판다면 매도한다면 그때가 언제가 되죠? 내년 5월 6일 정도 되겠죠. 6개월 후니까 895억 원을 버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저는 드리고 싶으니 이게 과연 공정한가라는 또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대표로 임명을 한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대학교 때부터. 강석원 공동대표는 뭐 이럴 수 있지. 친구니까 야 그동안 너 고생 많이 했다. 너도 이제 돈도 좀 벌고 이제 편안하게 살아야지. 200만 주를 줬어요. 200만 주가 아니라 더 줬을 텐데 6개월 뒤에 강석원 공동대표도 207만 주를 매도할 수 있어. 자, 직원은 1년 후에 매도가 가능한데 제가 비난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또 나오죠. 비난이라기보단 비판이라고 합시다. 공동대표 백종원, 강석원 두 명은 왜 6개월 후에 매도 옵션을 넣었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백종원 대표와 강석원 대표는 왜 6개월 후에 매도 옵션을 넣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자, 백종원 대표 평가액 34,000원이 6개월 후에 유지된다면 근데 자 유지된다면 897억 원 강석원 대표 공동대표 703억 원 합치면 1,600억 원. 개미들은 지금 상장해가지고 뭐 만약에 34,000원짜리가 공모가 요번에 인기가 높았대잖아요. 그래서 한 2주 받았어. 그거 갖고 뭐 몇만 원 버네 마네 뭐 하고 있는데 돈 버는 거 자체를 비난한 게 아니라 방식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이게 과연 공정한가? 이거라는 증권사가 허용해 준 것이 공정한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 내용을 알고 해줬다면 공정한가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가?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다 문제가 없는가? 내가 더 심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런 상장 과정에서 서로 간에 더러운 돈들이 오고 가진 않을까?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번 상장에서 이제 중요하게 그 근거로 좀 제시하는 게 왜 상장하느냐 질문을 받으면 그쪽에서 더본코리아에서 뭐 200억 원 뭐 얼마 이렇게 들여가지고 다른 뭐 기업들을 M&A 하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어요. M&A 할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상장을 하는 거는 합법은 맞아요. 근데 더본코리아가 나중에 다른 기업을 M&A 할지 안 할지는 가봐야 알 수 있는 거고 그 M&A를 잘못해서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거고 기업 운영이라는 게 경영이라는 게 그렇긴 하지. 근데 그게 주 명분이면 최소한 6개월 후에 뒤에 회사 지분을 매도하는 것도 아니고 왜 개인 지분을 매도하는 옵션을 넣었냐고요. 직원들은 1년 뒤에나 팔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자사주 신청이 어떻게 됐냐? 세계일보에 나온 겁니다. 안사유 무려 12조 원 벌린 백종원 회사 직원들은 사실상 외면했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 더본 코리아 우리 사주 청약 결과 청약률은 35.4%. 그러니까 즉 뭐야?
직원들 3명 중에 2명은 우리 사주 신청을 안 했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러지요? 실권주라고 그러죠. 실권주. 그러면 이거를 전체 국민 이제 청약하는 대로 돌려서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더 주든지 하지. 그런데 자, 핵심적인 키워드가 여기 나옵니다. 잠깐만요. 문구를 내가 봤는데. 자,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기업 내부에서는, 더본코리아 내부에서는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건데, 장기적인 성장성, 생존 가능성, 지속 가능성, 영어로 얘기하면 sustainability. 네. 제가 봐도 의구심이 상당한데 직원들은 오죽하겠냐고. 직원들이 청약 안 한 이유는 34,000원이면 보통 우리 사주 싸게 줘봐야 한 3만 원 줄 거예요. 요즘에는. 이번엔 아마 34,000원에 줄 거야. 왜냐면 야, 니네 이거 전체 그냥 일반 청약하면 한 주 두 주밖에 못 받아. 근데 우리 사주니까 특별히 주는 거야. 34,000원에 엄청난 혜택이야. 처음에 많이 오를 거야. 물론 처음엔 펌핑해서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1년 뒤에 팔아야 돼. 34,000원이 얼마가 될 줄 알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직원 입장에서는. 그 직원이 만약에 연봉이 4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우리 사주를 한 4천만 원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반토막 났어. 그럼 2천만 원 손해잖아요. 만약에 1년 뒤에 팔면. 그럼 나는 급여를 4천만 원, 것도 세 전이야. 세후로 하면 한 3천 뭐 30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세후로 3,300만 원 월급 받았는데 연봉. 우리 사주를 피해 본 게 2천만 원이야. 그 사람 화병 나요. 큰일 난다고. 근데 다행인 거는 이 더본코리아 직원들이 저는 잘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자, 이건 닫고 다시. 왜 매도 옵션을 넣었을까에 대한 제 추정은, 이 사람들은 상장한 이후에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 그러니까 1년 뒤에 팔면 더 까지니까 손해는 아니지, 이익이 줄어드니까, 감소하니까 6개월 후까지는 어떻게든 좀 가격을 유지를 잘 해가지고 그때 좀 최대한 팔자. 여기서 더 심한 얘기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6개월까지는 주가를 이럴 수도 있다 싶습니다. 34,000원이 만약에 좀 떨어졌어. 6개월 뒤에 이 사람들이 팔아야 될 때쯤에는 가격을 뭔가 올릴 수 있는 호재를 발표를 하든지 뭔가 그런 일을 할 개연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 억울하면 고소하셔도 돼요. 고소하셔도 돼. 저도 변호사한테 이 내용 다 컨펌 받고 방송하는 거예요. 6개월 후에 매도하나 안 하나 투자자들은 지켜볼 겁니다. 25년도 5월 6일 뭐 하루 저기 하면 7일이겠죠. 자, 이제는 기업 분석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공부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BPS 주당 순자산 가치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Book Value Per Share, 주당 순자산 가치야. 쉽게 얘기해서 북밸류가 이제 장부에 기록된 가치다 이런 말이죠. 북이 여기서 장부를, 회계 장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쉐어는 이제 주식. 우리가 주식을 표현하는 영어 단어가 좀 많이 있죠. 스탁도 있고. 근데 회계적인 이런 거 쓸 때 쉐어를 많이 써요. 자, 자기 자본을 먼저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 총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기 자본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어림셈으로 순자산으로 그냥 총자산을 집어넣은 거예요. 순자산으로. 그다음에 부채가 아까 798억 원이었죠. 이걸 빼면 이 더본코리아의 순수한 자기 자본은 1,473억 원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구나. 근데 요걸 갖다가 뭘로 나눠줘야 돼요? BPS 구하려면 발행 주식수로 나눠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상장 직후에는 280만 주라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상장이 되고 어느 정도 유통이 되면 1,400만 주가 될 거예요. 그러면 BPS 1, 2로 제가 나눠놨어요.
상장 직후는 이 밑에는 표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상장 직후가 아니지만 처음에는 5만 1,000원 정도 돼요 이게. 근데 1,400만 주가 유통이 되면 10,000원으로 떨어져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뭐 일단 설명 한번 하고 어려우면 한번 더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주당 순이익을 구해야 되는데 주당 순이익은 지금 순이익이 209억 원 정도 되니까 작년 이익이에요. 23년도 말. 주식 수가 280만 주일 때는 EPS 주당 순이익이 7,346원 정도 돼요. 근데 이게 이제 1,400만 주로 돌변하면 주당 순이익이 1,400원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280만 주 초반에는 주식 수가 적으니까 뭐 가격이 펌핑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주식이 유통 물량이 이제 조금씩 풀리고 공급이 되면 1,400만 주 정도가 이제 돌기 시작하면 원래는 이게 140만 주가 되고 주가가 34만 원이 돼야 맞는데 1,445원으로 떨어지니까 매우 안 좋아지는 거예요. 5분의 1 토막이 나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퍼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려면 자, 요거 위에 거는 순이익 나누기 주식수로 하는 거고, 그죠? 저기 봐, 요건 EPS, 아까 그 앞엔 BPS. 자, 이제 복잡하니까 이제 퍼만 기억하세요. 주가 나누기 이제 위에 EPS를 넣으려고 위에를 구한 거예요. EPS를 넣으면 4.6이 나와요. 4.6. 오, 접어주라 그러죠. 우리가 보통 5가 안 되면. 오, 괜찮네. 하고 여러분들이 투자자들이 속을 수가 있다는 거야. 처음에는 더본코리아가 이렇게 어나운스 할 수 있다고 언론에. 그런데 말입니다. 1,400만 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유통이 되면은 정상 궤도에 오르면은 주가 34,000원이 유지된다고 했을 때 EPS 1,445원으로 나누면 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23.5가 되면 퍼가 결코 낮다고 말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이제 화제를 잠깐 전환해서 제가 올해 4월 22일에 그때 뭐 엔비디아, 뭐 AMD, 뭐 메타, 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여러 기업들, 뭐 애플, 전에도 가봤지만 또 갔어요. 사실 못 본 데가 있어서 산타클라라가 이제 있습니다. 거기 홍콩 반점 풍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해외 매장은 이렇게 생겼다. 특히 미국 매장은, 캐나다도 비슷하겠죠. 자, 여기 이제 왼쪽에 여기 좀 가려졌는데 왼쪽 위에가 이제 여기 홍콩 반점 산호세 지금 사진 나와 있는 쪽이 위에가 우리 그 아는 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우, 지금 부상이지만 뛰고 있는 그 샌프란시스코 금문교육관 되고요. 쭉 내려오면 여기가 한 50km 정도 되나, 이렇게 쭉 내려오면 차 타고 1시간 정도 걸리니까 여기 이제 산호세가 있고, 여기 주변에 이제 여기 어디 갔냐, 쿠퍼티노, 여기가 이제 애플 본사 있는 데고, 여기 팔로알토 위에 여기가 이제 메타가 있고 그래요. 여기 스탠퍼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홍콩 반점 산호세 여기 돼 있는 쪽이 엔비디아 있고 AMD 있고 막 이런 쪽이에요. 그렇죠. 여기 위치쯤 있다라 가정하시고, 산타클라라에 그리고 의외로 한인들이 많이 산대요. 그 테크 기업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국적은 한국인데 넘어온 한국 사람도 꽤 있지만 그 재미교포 3세 뭐 4세 이런 분들이 이제 한국말 잘 못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그냥 엔비디아, AMD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 많은 거야. 잠깐만, 구글이 어디 있었지? 구글도 이쪽 어딘가 있어요. 하여튼 갑자기 내 구글 위치가, 구글이 이쪽 어딘가 있을 거라. 하여튼 갑자기 제 기억이 좀 헷갈린데 하여튼 이 동네 다 있어요. 자, 여기 산호세가 있고, 아마 이제 여기 로스앤젤레스 가면 저는 직접 하나 봤나 그런 것 같은데 여기도 있고 샌디에고 조금 있고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쪽이 왼쪽이 다 캘리포니아주 아니야. 이렇게 길쭉한 거 엄청 길어. 여기 로스앤젤레스에서
산호세까지만 800km 정도 되니까 서울 부산 2배 정도 거리 돼요. 자, 제가 그때 일요일 날 갔었나 하여튼 토요일 날 갔었나 아침에 이렇게 아점 겸 먹으러 제가 요 오른쪽 호텔에 묵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홍콩 반점을 찾아서 간 게 아니고 산책 겸 한 바퀴 빙 돌다가 뭐야 홍콩 반점이 있네. 아닌가? 내가 아침에 검색해서 찾아갔을 수도 있어. 중간에 구글 지도 띄워놓고. 하여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갔더니 홍콩 반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홍콩 반점 있네. 근데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홍콩 반점이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맛이 없어갖고. 맛이 없다는 기준은 너무 달고 제 기준에. 근데 사실 저희 딸내미는 너무 좋아해요. 우린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배민으로 시켜 먹어. 애들은 좋아할 입맛이지 어떻게 보면. 근데 자, 이렇게 주차하고 가면 이제 한인들도 있고 아시아인도 많고 주로 아시아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뭘 먹었냐, 볶음밥하고 만두 하나 먹었거든. 근데 이제 제가 팁도 내고 했을 거야. 이 전 단계가 팁이었을 텐데 26.33달러 나왔으니까 36,300원이야.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왓! 볶음밥 하나에 만두 하나 먹었는데 왓! 36,300원? 미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엄청 비싸요. 왓! 할 게 아니고. 자, 이렇게 있고. 자, 제가 먹었던 법은 짜장밥이올시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있잖아요. 짜장밥 14.9달러밖에 안 하는데 15달러인데 만두 하나 먹었습니다. 제가. 그러면 14.5에다가 5.4 더하면 대략 한 21달러라고 치자고. 왓? 21달러 좀 안 되는데 그러면 팁을 5달러 준 거예요. 팁하고 세금이. 지금 환율로 하면 얼마야? 그러면 오면 한 7,000원? 7,000원이 팁하고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에서 한 끼로 되게 싸게 먹은 거예요, 지금. 경쟁력이 나름 있어요. 가격이 저렴해가지고. 이게 좀 죄송한 얘기지만 미국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잘 느낌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비싼 게 아니고 싼 거라고요. 한 끼 식사로. 보통 한 45,000원, 55,000원 그냥 나가요. 자, 여기 이제 도로 드라이브 이제 진입할 때 입구에 이제 여기 리커 이제 술 파는 것도 뭐 술 마트도 하나 있고. 옆에 백스 누들 홍콩 반점 0410. 0410은 옛날에 그 백종원 대표 핸드폰 뒷자리로 알고 있어요. 그 유래가. 자, 그래서 짜장밥은 그냥 한국에서 먹는 거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 문제 짬뽕인데 이게 맛이 짬뽕이 진짜 하여튼 웃음이 나왔다고. 그냥 난생 처음 느껴보는 짬뽕 맛인데 이건 뭐지? 아니, 솔직히 먹기 싫었어. 근데 그냥 조금 먹었어. 근데 다 못 먹겠더라고. 이건 도대체 맛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 차라리 토마토 주스를 주든가, 아니 토마토 스프를 주든가. 이거 맛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 이건 진짜 이걸 무슨 맛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이거? 하여튼 맛을 표현할 수가 없어. 이게 처음 먹어보는 맛이라 가지고. 자, 만두 뭐 그런 대로 먹을 만했고. 자, 이거는 제가 지저분하다고 띄운 게 아니고 배달 주문이 꽤 들어오고 있더라. 그런 의미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본 코리아 공모가 34,000원입니다. 원래 예측했던 게 22,000원에서 28,000원인데 더 높게 된 거예요. 공모가가 높아질수록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 기회는 더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상장한 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락할 수도 있어요. 키웨스트 의견 종합입니다. 적정 주가 10,000원. 왜 10,000원인지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에 힌트가 있습니다. 자, 주당 순자산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이제 퀘스트 투자 인사이트 주식 관련해서 의견도 드리고 추천 종목도 드리고 막 하잖아요. 다 이런 분석을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 상장을 하고 1,400만 주가 유통이 되면 주당 순자산 가치, book value per share, 주당 이 주식의 가치가 10,000원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34,000원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이런 거야. 자, 1,400만 주가 유통이 되고 있을 때 더본코리아가 만약에 망했어. 청산을 해가지고 1,400만 주를 가진 주주에게 오늘 돈을 다 돌려줘야 돼 할 때 10,000원밖에 못 돌려준다고요. 근데 주가가 34,000원이면 어떻게 돼? 나 34,000원짜리 주식 한 주, 꼴랑 한 주 갖고 있는데 회사 망했어. 망했는데 34,000원을 줘야 되는데 자기네 주당 순자산 가치가 10,000원밖에 없대. 그럼 나 10,000원밖에 안 돌려준대. 그럼 나는 24,000원은 어디서 받아야 되는 걸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일부러 약간 이렇게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적정 주가 의견을 내려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요약 다시 한번. 더본코리아 고목가 34,000원, 퀘스트 의견 적정 주가 10,000원. 상장 당일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1,400만 주가 이제 유통이 되는 시간이 오면,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 표기 안 했지만 그 예전에 주식 받은 사람들 중에 스톡옵션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게 100만 주 정도 있다 그랬거든요. 그럼 340억 원인데 직원들이 그 스톡 옵션을 또 행사하면 또 매도 물량이 또 나와. 자, 그럼 이렇게 봐야죠. 만약에 6개월이 지나가지고 1년 뒤에 또 풀리는 물량은 얘기도 안 했어 내가 지금. 백종원 대표하고 강석원 대표가 매도 안 할 수도 있죠 물론. 근데 이 물량이 나오면 개미들이 이게 누군가 받아줘야 되는 건데, 받아주는 게 어떤 일을 초래한다? 백종원 대표하고 강석원 대표 부자 되게 만들어 주는데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제 1시간 좀 넘었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슬슬 짓게요. 질문 잠깐 받고. 저는 자본주의 사회를 사회주의보다 훨씬 훌륭한 체계라고 생각하고 좋아하는 사람이고, 돈 버는 거 뭐라고 하지 않아요. 좀 잘 벌었으면 좋겠다 제대로. 이번에는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뭐냐면 더본코리아가 이제 성장이 정체되니까, 더 성장이 정체되는 모습이 보일 때 상장하려면 좀 안 좋으니까, 지금 가장 회사가 핫해 보일 때 흑백 요리사까지 빡 띄워가지고 지금 딱 상장을 하려는 느낌이 너무 들기 때문에, 자, 그 백종원 대표님, 강석원 대표님,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 중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거나 그러면 그 더본코리아 법무팀이 있을 거예요. 저한테 공식적으로 항의해 주시고 소송하셔도 돼요. 저는 제 생각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지금 그나마 제가 10,000원으로 해놓은 거예요. 조금 밑으로 더 빠질 수도 있는데 그나마 제가 체면 생각해가지고 10,000원 써놓은 겁니다 지금. 자, 제가 그때 산타클라라 갔을 때 이제 엔비디아도 둘러보고 그랬는데, 그 제가 셀카 찍을 때 여기 그 인포메이션에 있는 여직원이 고개를 살짝 아래로 내려줬어요. 자기 얼굴 나오면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마만 나오신 거예요. 그랬었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셀프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퀘스트 투자 인사이트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8월 20일쯤 했는데 좀 잠깐 중단됐다가 그러니까 9월 10월 이제 한 2달 조금 넘었는데 월 49,000원입니다. 근데 제가 쿠폰을 발행하고 싶어도 왜 못하냐면, 그러면 미리 결제한 사람이 손해를 봐야 되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제가 할인 쿠폰을 만들어 드리지를 못하는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할인 안 할 거고, 될 수 있으면 정가 유지 정책으로 갈 거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글들 카테고리에 들어가 보면은 추천 종목도 있고, 제가 증시 이제 주간 단위 또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이렇게 분석도 해드리고,
할 거예요. 오늘은 그냥 이건 전체 방송이고 퀘스트 투자 인사이트 회원 여기 프리미엄 회원들만 볼 수 있는 방송도 또 해드릴 거고 그러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조금 이용을 한번 해주시고 주식 투자 공부도 해보시고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릴 설명은 다 드린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질문 받고 마치겠습니다. 1시간 아까 9시 7분에 시작했으니까 딱 1시간 정도 맞췄네요. 그리고 이제 질문 주실 동안에 제가 의견 드리면 저는 이제 평일날 같은 경우에는 큰 특별한 일이 없으면 9시에 이제 매일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그래도 이제 일주일에 한 3번, 4번 이상은 하면 좋겠고 특히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꼭 밤 9시가 아니더라도 뭐 한 오후 한 9시 정도 한다든지 시간은 좀 정해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딱 정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저도 생활이 너무 안 되니까 이게 묶여가지고 그리고 일요일 날은 뭐 좀 안 할 가능성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다음에는 꼭 이렇게 자료를 띄우지 않고 제가 뭐 어떤 경제 이슈에 대해서 구두로 그냥 설명을 드려도 되는 것들은 뭐 굳이 제 얼굴 보고 싶어 하시지는 않을 텐데 차 한 잔 이렇게 마시면서 서로 얼굴 마주보고 이야기하듯이 뭐 그런 것 좀 해볼 생각은 있는데 저는 그게 조금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하는 방식이 제 얼굴이 뭐 나가고 이거 신경 안 쓰고 이 조명 켜고 하면 눈 아프고 뜨겁고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이렇게 얼굴은 안 보이지만 목소리가 들리니까 자료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는 방식이 저는 사실 좀 더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11월 2일 토요일 밤 9시부터 이제 퀘스트 라이브 시즌2 첫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10월 20일에 수원 CC 그 7번 홀 그러니까 1번부터 치면 16번 홀이 되겠죠. 9코스 152m 파3에서 홀인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홀인원한 기운을 오늘 라이브 방송 들으신 분들에게 같이 함께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이렇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 행복한 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굿나잇.